안녕하세요. 동희아빠입니다. 요즘 2030 MZ 임장쿠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젊은 세대들까지 부동산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세대를 가리지 않는 부동산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임장쿠르 열풍에 애로사항이 없지는 않지만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고 이러한 관심이 젊은 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 많은 분들이 또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상승을 할 거다 또는 하락을 할 거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 또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희 아빠는 혼자 부동산을 운영을 하면서 유튜브도 촬영을 해야 되고 또 쌍둥이 육아까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제약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는 잘 보지 않는 편인데, 얼마 전 그 한 구독자분께서 대표적인 부동산 하락론자인 라이트하우스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내주셔서 잠깐 시청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김포 아파트 대붕괴 징조라는 영상이었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정말 유명하시더라고요. 구독자 수도 동희 아빠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많으시고,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은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도 구독자 수가 몇십만을 찍는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영상 댓글들을 보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다 신뢰를 하시는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여튼 뭐 그것도 그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동희 아빠가 라이트하우스, 이분이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또 보면 과거 검단 신도시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했었던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시청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주실 부분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동희 아빠가 성심을 다해 또 소통을 드리겠다 하는 말씀도 드려보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포와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요점이 이거예요. 피라미드론이라고 얘기하면서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하급지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 서울 집값이 오르고 초고가 하이엔드가 팍팍 오르게 된다. 결국 피라미드의 저 밑바닥 하급지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정부 정책자금인 신생아대출을 시행하면서 그때 집을 살 사람들이 거의 다 집을 샀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초고가 하이엔드 아파트부터 곡소리가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라미드 맨 밑바닥에 밑바닥 포지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김포와 함께 파주, 운정, 양주, 옥정, 그 다음에 회천, 그리고 인천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영상을 보면서 기분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었는데, 우선 이분이 얘기하신 게 일정 부분 맞는 얘기도 있어요. 어차피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이 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수요가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부분 중에 정말 큰 트릭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을 정책 자금을 포함한 대출만으로 한정을 짓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둥이 아빠가 유튜브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시장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M2 통화량, 뭐 시중금리 같은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주택 인허가량이나 원자재 가격의 변화와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변수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을 통한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심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가 내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동희 아빠가 봤을 때는 진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실거래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호가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호가가 쌓여서 시세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거래가 됨으로써 실거래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호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를 하면서 부동산은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 주장하시는 거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주식은 어쨌든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한가 30% 손절을 치면 황금성이 보장이 된다. 하지만 부동산은 가격을 낮춘다고 팔리지 않기 때문에 황금성이 없다. 여러분, 애초에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네. 물론 주식도 내가 공부가 되어 있다면 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만 주식은 초단타나 스윙 같은 그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에 비해서는 단기간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아침에 매수했다가 장 마감 시간 보고 오후에 매도를 합니까? 네? 이건 애초부터 예시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장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 네. 아파트 한 채 샀다가 하루아침에 주식처럼 원금의 30%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는 정말 지극히 드물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시장일지라도 시장가의 70% 선에서 우리가 주택을 처분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금매 이하의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거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동산이 주식보다 위험자산이라는 말 동의가 되십니까? 여튼 영상을 보시면 김포시는 대표적인 마곡의 배드타운이다. 마곡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김포 아파트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곡 엠벨리 7단지를 잠깐 보시면 분양 당시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4억대였습니다. 지금 엠벨리 7단지 실제 84제곱미터 거래가가 16억, 17억 하죠. 예, 지난 9월 달엔 17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거래량이 주춤한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뭐 지역을 불문하고 지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죠. 네. 대체 어느 부분에서 마곡이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영상의 타이틀대로 앞으로 김포시의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될지 아니면 반등을 이루게 될지. 하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김포시도 작은 규모의 도시가 아니고 이번에 보면 그 한강소자인 오브센트 같은 경우 84제곱미터 기준 7억에 가까운 분양가로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완판을 했습니다. 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도시 안에서도 입지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김포가 폭락할 거다. 이런 발언은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웃 동네인 검단신도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포시의 계속적인 발전도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김포시 영상과 관련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검단신도시와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라이트하우스 이분이 부동산 하락론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뭐 폭락할 거라고 주장하고 다니시던데 찾아보니까 초창기 미분양 관리지구 지정된 것부터 해가지고 검단신도시를 까내리는 그런 영상들도 여러 차례 올리셨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검단신도시 관련 주제로 올리신 게 한 1년 정도 전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내용들을 보니까 검단신도시 들어온 사람들은 고점에 물린 거다.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검단신도시 분양가 이하로 폭락할 거다. 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들을 막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3억 후반에 분양했던 34평 아파트가 8억을 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검단신도시 까는 영상을 안 올리고 있는 거는 본인이 내뱉은 말은 있고, 네, 그 부끄러움들 때문에 못 올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가장 최근에 올린 1년 전 영상 보니까 임장까지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반 앞쪽 상가들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뭐 공실 천국이니 뭐 부동산들만 가득하니 떠들어댔던데, 아니 원래 신도시 초창기에 예? 상가들 그 개발할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상가 건축하자마자 활성화돼 가지고 상권 활성화되고 공실 없는 그런 도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호반 앞쪽 상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영상에 보여주더라고요. 예? 근데 1년 전이면 호반 앞쪽 상권은
공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죠. 네. 상가 건축이 금호 쪽 앞에 있는 그 상권보다 한 1년 정도 늦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실이 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임장 왔던 그날이 해가 좀 이렇게 되게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햇빛이 상가에 이렇게 반사돼서 비추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검단 신도시는 신도시 지어놨다고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애들도 많고 학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뭐 드래곤볼 태양권 뭐 이런 걸 흉내내면서 그러면 뭐하냐고, 상가를 이렇게 지어놔서 애들 다 눈 나빠지고 죄다 안경 쓰고 다닐 거라고. 예? 아니, 아무 말 대잔치인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애들까지 건드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초창기 상권 형성 덜 된 모습 이렇게 영상에 올려가지고 검단이 마치 망한 신도시처럼 그런 이제 느낌으로 영상에 업로드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여기 검단 신도시 평균 연령이 34세입니다. 그만큼 젊은 분들도 많으시고 아이들도 많은데, 남의 애들 눈 나빠져서 죄다 안경 쓰고 다닐 거라고? 그렇게 막말하면 본인한테 뭐가 남습니까? 하락론 주장하는 건 알겠는데 제발 좀 선은 좀 지키면서 합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신다면 제가 건의 하나만 할게요. 검단신도시 임장까지 와서 보고 느끼신 게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영상에 보니까 안 와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할까봐 가봤다. 근데 안 가봐도 뻔하다. 뭐가 뻔합니까? 남의 동네 폭락할 거라고 영상에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틀렸고, 시청자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으면 적절한 조치가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검단이 분양가 이하로 폭락할 거다 하는 그런 이제 본인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검단 신도시 관련해서 제 영상을 반박하는 영상 한 번 더 업로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둥이 아빠가 유튜버 라이트하우스 영상들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기 전에 한 주간의 검단 신도시 신고가 소식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반 서밋 프라임뷰 84제곱미터 6억 3,800 신고가고요. 검단 신도시 대성베르일 라프리미어 84제곱미터 5억 9,300 역시 신고가입니다. 검단 신도시 대성베르일 라프리미어 84제곱미터 5억 8,500 신고가인데, 이게 10월 24일 날 5억 8,500이 신고가로 기록이 됐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5억 9,300은 11월 9일 날, 그러니까 신고가가 또 갱신이 된 거죠. 계속해서 검단 신도시 한신더유 캐널파크 84제곱미터 6억 6,500 신고가고요. 우미린 파크뷰 2단지 59제곱미터 3억 6,500 신고가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약간 좀 이제 주춤하고 감소하긴 했는데, 그래도 검단 신도시 신고가 기록한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단지들 신고가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둥이 아빠도 한마음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둥이 아빠가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유튜버 라이트하우스 최근 영상 및 기존 검단 신도시 영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